그러니까 법조기자들이 절대 검찰 편에서 벗어나지 않는 겁니다. 검찰을 비판하는 기자들은 법조기자가 될 수가 없어요. 안녕하세요. 딱딱한 뉴스를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시사건건 홀수영입니다. 자,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추미애 전 장관의 일침 이야기입니다. 자, 추미애 전 장관이 검찰에게 따끔한 일침을 날리고 있습니다. 정말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분, 저는 이재명 도지사, 추미애 전 장관 이 두 명이 딱 떠오릅니다. 국회의원들 중에서는 김용민 의원, 그리고 열린민주당의 김의겸 의원, 이런 분들이 정말 마음에 쏙 들어요. 조중동에 휘둘리지 말고 제발 앞만 보고 정도만 보고 국민들만 바라보고 그렇게 전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추미애 전 장관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정말 속이 다 시원해지는, 그리고 검찰 입장에서는 정말 뜨끔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글이 있어서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이러니까 추장군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팸이라는 것들이 절대 신봉해야 될 사람, 추미애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추미애 전 장관을 보면서 여성이기 때문에 라는 생각 안 합니다. 그냥 추미애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죠. 웬만한 남자 열보다 더 든든한 게 추미애 전 장관 아닙니까? 추미애 장관이 검찰에게 날리는 날카로운 일침 함께 보겠습니다. 검찰의 보도작전으로 무리한 수사기소의 정당성을 선전하고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낡은 행태를 혁파해야 합니다. 검찰은 그동안 재판도 받기 전에 검찰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한 공소사실을 언론에 흘려 여과 없이 보도하게 해 유죄의 예단과 편견으로 회복할 수 없는 사법 피해자를 만들어 왔습니다. 심지어 피의사실과 무관하고 공소사실 특정 범위를 넘어 제3자에 대한 추측에 불과한 것까지 그럴싸하게 마구 늘어놓는 악마의 기술로 무고한 사람을 끌어들이거나 관련자들에게 나쁜 인상과 불리한 정황을 꾸미기도 했습니다. 유죄를 입증해야 할 검찰은 여론으로 유리한 고지에 서고 법정에 서기 전부터 일방적으로 매도당하는 피고인이 나중에 무고함을 밝혀내야 하는 시대착오적 형사 절차의 폐단이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성윤 검사장에 대한 공소장 불법 유출도 그런 야만적 반헌법적 작태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언론은 공소장 공개에 대한 원칙이 안 보인다고 주장합니다. 아닙니다. 비공개라는 원칙이 있으나 검찰과 언론이 지키지 않을 뿐입니다. 헌법과 법률이 정한 당연한 원칙을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해 2월 울산시장 선거 사건에서 법무부가 공소사실의 요지를 제한 공개하였을 때 언론은 반발하면서 미리 입수한 공소장을 전면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법무부 장관인 제가 마치 정권 비호를 위해 공소장을 주지 않는 것처럼 비난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소장을 함부로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는 이유는 누구나 재판으로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을 받음으로써 형사 절차상 피고인의 인권과 방어권을 보호하도록 헌법상의 대원칙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은 기소 후 공개 시에도 공소사실의 요지만 공개하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정보공개법도 재판 관련 정보는 다른 정보와는 달리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검찰이 공소장을 언론사로 유출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만일 헌법과 법치를 준수해야 하는 검찰이 공소장을 함부로 유추해 헌법 가치를 짓밟았다면 언론의 화살바지가 돼 건너온 검찰개혁의 강이 허무의 강이 될 것입니다. 검찰개혁을 검찰이 일부러 조롱하지 않는다면 도저히 할 수 없을 정도로 선을 넘은 것입니다. 게다가 이성윤 검사장의 혐의 특정과도 무관한 제3자들에 대하여 공소장에 기재한 추측이나 주관적 사실에 대하여 제3자들은 이성윤에 대한 법률 절차 진행 과정에서 법률적으로 다툴 기회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가만두면 사실인 양 간주하려 할 것입니다. 이를 가지고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의 빌미로 삼을 계략을 의심하게 됩니다. 해서 법무부는 누가 특정 언론사에 공소장을 몰래 넘겨주었는지 신속히 조사해 의법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기회에 피의사실 특정과 무관한 것을 공소장에 마구 기재하지 않도록 이른바 공소장 일본주의를 법에 명시하도록 법령을 개정해야 합니다. 기소된 이후에는 피고인이므로 기소 후 공소장이 공개되는 것은 피의사실 공표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언뜻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틀렸습니다. 공소장 공개 금지는
공판 전 공개 금지를 말합니다. 공판 기일에 법정에서 공소장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법령에 따라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공개하는 경우에도 언론이 일방적으로 몰래 정보를 빼서 공개해버리는 폭로식 방법이 아니라 공개의 주체, 절차와 방법,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공개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공개 보도하는 경우에도 인권 보장을 위해 보도의 한계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는 사법 선진국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본권에 대해 너무도 무신경함으로써 저지르는 인격 살인에 대해 자성을 촉구합니다. 참 글을 잘 쓰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침이 없죠. 자, 윤석열과 그의 일당들, 이들이 이성윤 서울지검장을 기소했어요. 죄목은 직권남용. 자, 공무원의 직권남용은 유죄 판결을 받지 않습니다. 거의 받지 않아요. 이 윤서방파 놈들이 이성윤 지검장을 감옥에 보내기 위해서 기소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이 늘상 해왔던 짓들이거든요. 일단 기소를 하면 나쁜 놈 프레임에 가둘 수가 있어요. 검찰이 괜히 기소했겠어? 죄가 있으니까 기소를 했겠지. 딱 이 프레임이죠. 검찰이 가장 짭짤한 재미를 보는 부분입니다. 그리고는 기소 내용을 언론에 흘립니다. 공소장의 내용을 언론에 흘리는 것이죠. 재판을 받기 전까지는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한 이 공소장이 언론에 미리 뿌려짐으로써 한 개인은 여론으로부터의 유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재판이 들어가기 전까지 기자들은 신나게 기사를 써댑니다. 검찰이 흘려주는 소스에 단독이란 타이틀을 붙이고 재판도 받지 않은 사람을 유죄로 단정짓는 기사를 마구 쏟아내버리죠. 검찰이 언론을 다루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단독 소스를 하나씩 번갈아 가면서 줍니다. 그러니까 법조 기자들은 너무 편한 거예요. 검사들하고 잘 지내면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기사거리를 내려주고 그걸 단독이라는 타이틀로 기사를 쓰면 조회수도 많이 나오고 회사도 좋아하고 거기다가 대한민국에서 검사와 친분이 두텁다라는 건 엄청난 무기잖아요. 그러니까 법조 기자들이 절대 검찰 편에서 벗어나지 않는 겁니다. 검찰을 비판하는 기자들은 법조 기자가 될 수가 없어요. 법조 기자들이 가지고 있는 카르텔들이 있습니다. 이 법조 기자 카르텔 안에 새로운 기자가 들어오려면 자기들끼리 투표를 해야 돼요. 그래서 법조 기자단 내에 동의가 있어야 새로운 언론사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문 딱 걸어 잠그고 여기는 우리만의 세계야. 아무나 함부로 들어올 수 없어.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이 무슨 언론입니까? 깡패 새끼들이지. 하는 짓이 딱 깡패잖아요. 그렇게 자기들이 잘났다고 생각하고 어깨에 힘주고 사람들 무시하며 다니는 법조 기자들, 정작 재판이 시작하면 취재하지 않습니다. 검찰이 작업진 재판은 보통 불리하게 흘러가니 이걸 취재하는 건 검찰에게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재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여론으로 유죄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뭐 재미 볼 것도 별로 없어요. 자기들이 그렇게 괴롭혀놨기 때문에 재판에서 이게 뒤집어지는 건 자기들 입장에서 쪽팔리니까 재판 취재를 잘 안 합니다. 이성윤 지검장도 마찬가지예요. 재판 들어가기 전까지 언론은 물고 뜯고 핥히고 난리를 칠 겁니다. 그렇게 이성윤이라는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데 언론이 큰 역할을 할 겁니다. 검찰이 주는 소스를 받아다가 이성윤은 나쁜 사람이다. 이성윤은 못된 놈이다. 이성윤은 죄인이다. 이렇게 노래를 불러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이성윤이 왜 기소됐는지. 범죄자 김학의를 외국으로 도망가지 못하게 막았다는 것이 기소의 이유라는 것. 말이 됩니까? 창피한 걸 모른다. 대한민국 검찰들은 창피한 걸 몰라요. 그런데 대한민국 검찰은 그래도 됩니다. 이렇게 뻔뻔하고 못된 짓을 해도 아무도 비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되는 거예요. 자, 칼은 박범계 장관에게 넘어가 있습니다. 제발 이번에는 속 시원한 징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검찰과 언론의 이 환상적인 듀오 플레이를 막아야지 돼요. 언론은 권력을 비판해야 되는데 대한민국 최고 권력인 검찰은 비판하지 않죠. 이번 이성윤 지검장 공소장 유출한 사람을 발본 3건에서 최고의 징계를 때려줘야 됩니다. 저는 추미애 전 장관의 글을 볼 때마다 법무부 장관은 너무 빨리 그만두셨다. 힘드셨겠지만 그냥 계속 하셨어야 되는데 임기를 다 끝내셨어야 되는데 추미애라는 인물이 원칙을 지키려고 하자 검찰과 언론이 총공세를 펼쳤잖아요.
무릎이 안 좋은 아들이었는데 추미애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군대를 갔습니다. 그런데도 황제 휴가니 뭐니 말 같지도 않은 프레임으로 엮어서 또 파렴치한 위선자, 내로남불 뭐 이렇게 프레임 씌우거든요. 어쨌든 추미애 장관님이 계속해서 의견을 내주고 있습니다. 추미애는 대통령감이 됩니다. 이번 대선 경선에 꼭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이재명 도지사와 추미애 전 장관이 토론회를 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꽤나 멋진 그림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님 계속해서 따끔한 일침 날려주시고 민주당에도 계속 자극을 주십시오. 지금의 민주당의 모습을 보면 지도자가 부재한 느낌입니다. 송영길 당대표가 새로 선출이 됐지만 약해요. 장악력이 떨어진다. 이해찬 대표일 때 그리고 추미애 전 장관이 야당 시절 당대표일 때 이낙연과 송영길 대표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뒷짐지고 너무 쉬고 계시면 마시고 이렇게 사안사안마다 목소리를 내주십시오. 추미애 전 장관님이 목소리를 내주시니까 그나마 숨 좀 쉬는 거예요. 민주당만 보고 있으면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아. 답답합니다. 민주당에도 관심 많이 가져주십시오. 일침 날려주십시오. 그래야 변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추미애 전 장관의 검찰에 대한 따끔한 일침 이야기였습니다.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끝!